힘이 곧 법이다. 굴복하는 자는 모두 짓밟겠다. 천하의 나를 막을 자가 있다면 지금 나와라. 세상이 나를 악인이라 불러도 천하는 반드시 내 손에 넣는다. 칼은 장수가 휘두르지만 승리는 책략이 만든다. 그러나 동탁의 행패를 모두가 참고 있는 건 아니었다. 사도 왕윤의 집에 모인 조정의 고관들은 동탁의 횡포에 분개하고 있었다. 요즘 동탁 장군의 행태는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백성들의 원상과 허물어져가는 한조의 모습을 보면서 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동탁 장군에게 대항했다간 하나 있는 모가지가 남아나지 않을걸요. 한조 400년의 역사도 이제 마지막인 모양이오. 우린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건지도 모르지요. 아니, 조조, 너가 웃음나?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오겠습니까? 조정의 중신인 분들이 밤엔 눈물, 낮에 탄식, 모이면 푸념뿐이니 닥치게. 그럼 자넨 지금 세상이 서글프지 않다는 건가?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푸념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변한답니까? 어차피 여러분은 세상 한탄말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건방지구나. 그런 소리를 하는 자넨 무슨 계획이라도 있다는 건가? 제가 동탁 장군에게 알랑거리는 건 결코 그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허점만 보이면 그를 단칼에 찔러 죽일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지요. 어떻습니까? 이 일을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준다면 세상은 다시 평화를 찾겠지. 그럼 제게 맡기신다는 말씀이로군요. 왕윤님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가? 이 덱에 7가지 보석을 박아놓은 명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탁을 베는데 그 검을 빌려주셨으면 합니다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빌려드리지. 여봐라, 질성검을 가져오너라. 조조가 굳이 자신의 검을 두고 왕윤의 칠성검을 빌려간 데에는 암살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 목적과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회로 확보라는 2가지 영악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평소 의심이 많아 옷 속에 늘 좋은 갑옷을 껴입고 있었을 가능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검으로는 일격필살이 어려워서 쇠도 무자르듯 베어버리는 최고의 명검이 필요했을 것이다. 칠성무도는 일반 장검보다 짧고 단도보다는 조금 긴 크기였습니다. 동탁의 철저한 경비를 뚫고 침소 내부까지 몰래 품고 들어가기에 가장 은밀하고 적당한 사이즈다. 또한 왕윤의 갑오를 빌렸음으로써 만약 암살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거사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왕윤을 비롯한 조정대신들과 함께 한 것이다 라는 정치적 명분과 연대 책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갑오칠성검이요. 정말 훌륭한 칼이로군요. 필시 칼날도 아주 예리하겠군요. 지금 동탁의 암살을 떠맡고 나선 젊은 무장 조조, 그가 삼국지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말도 있다. 이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여기서 잠시 조조에 대하여 알아보자. 악인이라 불리워진 자들은 진정으로 악한 자들일까? 또 선하다고 불리는 자들은 진정 선한 것일까? 역사란 선과 악만으로는 결코 구분할 수 없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악인이라 불리워졌던 인물, 그의 악명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나 그 어떤 비난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나이, 그가 바로 조조 맹덕이다. 때는 서기 165년경 후한의 수도 낙양에서 조조의 양할아버지의 심부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조조야. 예. 무슨 일이십니까? 할아버지? 내 아비에게 전할 물건이 있느니라. 예, 할아버지. 호호, 넌 패기가 있어 참 좋구나. 곁에서 보는 나마저도 힘이 솟는구나. 이게 무엇입니까? 호기심 또한 남다르구나. 이것은 내 아비 조승을 위해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문서이니라. 머지않아 내 것이 될 것이야. 고맙습니다. 내 아비도 너처럼 패기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내시인 내가 후사를 위해 내 아비를 양자로 삼았지만 본인이 출세할 욕심을 가져야 하거늘. 그래도 뒤에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너는 뜻을 크게 품어야 하느니라. 예. 그러나 조조야, 너의 그런 패기도 중요하지만 사려 깊은 행동 또한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들어 성 안의 도적들이 들끓고 있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구나. 걱정 마십시오. 중상시 어른 이조인이 곁에 있습니다. 호호호, 너희들은 참으로 믿음직스럽구나.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조, 내겐 미안한 얘기지만 난 내 할아버지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훌륭한 분이셔. 돈을 받고 능력도 없는 이를 지방관직으로 추천하다니. 돈?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중앙관직을 산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서 손에 넣으신 건가? 아마도 소문에 의하면 내 할아버지는 정가보다 10배나 더 내고 사신 모양이다. 정가의 10배? 1억 전이래. 그럼 이게 1억 전이나 하는 물건이란 말이군. 역시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셔. 조조, 넌 별다른 느낌이 없는 거냐? 뭘? 그런 치사한 방법으로 출세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좋지 않잖아. 잘 생각해봐. 조조, 너의 아버지가 말이야. 걱정 마. 우리 아버지는 교양도 능력도 다 갖춘 신분이야.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더 큰 일을 하실 분이지. 오히려 내가 설득당했군. 거리에서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란다. 꼬마야, 내 놈이 노리는 건 보자기잖아. 가져가. 건방진 놈. 이 돈은 내가 좋은 곳에 잘 쓰마. 이놈이 어디 감히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젠장 뭐야. 돈이 아니잖아. 감히 나를 건들다니. 죽어라. 죽일 것까진 없잖아. 난 참을 수 없어. 겨우 남의 재물이나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하려는 자를 살려둘 수 없어. 그건 하늘과 내가 용납치 않는다. 어린 조조에게 이런 사건 따위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 후 낙양을 떠난 다음 이야기이다. 조조의 아버지는 조성이라는 사람으로 예전에는 관리 생활을 했으나 지금은 은퇴하여 허남성 진류에 살고 있다. 조승은 여러 자식들 중 특히 조조를 귀여워했다. 이유는 눈빛이 살아있고 머리가 비상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도 조조를 무서운 아이라고 하면서 그의 재주를 두려워했다. 그렇다고 조조가 학문에만 파고드는 아이는 아니었다. 사냥을 좋아하여 들짐승을 쫓기도 하고 툭하면 동네 왈패들과 싸우기도 하는 등 다루기 힘든 면도 있었다.
어느 날 조승한테 조승의 동생이자 조조의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맹덕이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형님이 너무 오냐오냐 하시니까 그렇지요. 부모 눈엔 자식의 좋은 점만 보이는 법입니다. 알았다. 잘 타이르겠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맹덕아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방금 내 작은아버지가 다녀갔다. 내가 마을 처녀를 못살게 굴고 패싸움까지 벌였다면서? 넌 머리도 좋고 배짱도 있어.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어찌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한단 말이냐. 조조는 이 일로 앙심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는데 그 이튿날 다시 작은아버지가 찾아왔다. 맹덕이구나. 아버님 계시느냐? 아이고 파야, 나 죽는다. 아니, 왜 그러느냐, 맹덕아. 이거 큰일 났구나. 뭐라고? 맹덕이 밖에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예!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습니다. 아이고, 맹덕아. 아버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라니? 너 발작을 일으켰다면서? 누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다니죠? 애 작은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와서 그러더구나. 아, 작은아버지가 그러셨군요. 작은아버지는 남이 놀라거나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시던데요. 마을 사람들도 그러더군요. 맹독이 숙부한테 미움을 산 것 같다고요. 제가 말썽만 부리고 간질 증세가 있다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니신 모양이에요. 그럼 내게 말한 것들이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그 이후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아우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조조의 짓궂은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 갔다. 하지만 조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높이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지금 세상은 한창 어지러울 텐데 저 정도면 한가락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조조는 수완이 있어. 언제가는 크게 도움이 될 거야. 어쨌든 재주 하나는 알아줘야 해. 맹덕아, 너 허소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지 그러냐? 허소가 누군데? 유명한 학자인데 사람을 볼 줄 안다더라. 관상쟁이인가? 그런 분이 아니야. 뭐 날카로운 인물 비평가라고나 할까? 재미있겠는데? 한번 내 인생을 점쳐달라고 할까? 나한테 관상을 봐달란 말이지? 선생이 유명한 관상가라고 하더군요. 제 관상은 어떻습니까? 보자. 자네는 평화로울 땐 유능한 신하가 되겠지만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간웅이 될 상이네. 후후후. 어지러운 세상의 간웅이라. 그것도 좋겠지. 귀신 같은 통찰로 괴물의 본색을 꿰뚫어본 허소. 그리고 자신의 잔혹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웃었던 조조. 이 짧은 만남은 다가올 삼국지라는 거대한 난세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20살에 관리가 되었는데 임무는 황궁의 경비병이었다. 조조는 경비병이 되자 규칙을 어기는 자는 아무리 고관일지라도 가차없이 다루었다. 한 번은 대신의 친척이 규정을 어겼다 하여 몽둥이로 두들겨 팬 적도 있었다. 그런 행동이 조조의 명성을 높였고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 출세 가도를 달린 것이다. 그리고 황건적의 난때 포벌군에 가담하여 붉은 깃발, 붉은 안장, 붉은 갑옷을 걸치고 황야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조조라는 인물을 깊이 심어준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조조가 동탁의 저택을 방문하는데 동탁 장군은 어디 계신가? 장군님은 지금 침소에서 쉬고 계십니다. 침소라. 뜻밖에도 일이 쉽게 풀리겠는데. 장군, 조조입니다. 방금 등청하는 길입니다. 오, 조조.
등청이 늦지 않았는가? 해가 중천에 뜬 지 오랜데. 이런, 여포가 옆에 있구나. 예, 제가 타고 다니는 말이 늙고 걸음이 느려서 좋은 말이 없나? 예, 제 형편으로는 좋은 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지만 그 때문에 매일 등청이 늦어서는 곤란하지. 여포, 예, 내 말 중에서 좋은 놈을 골라 조조에게 주게. 예, 잠시 기다려 주시오. 예, 지금이 기회다. 조조, 그 칼은 뭔가? 들켰구나. 이 칼은 며칠 전 제가 귀한 명검을 손에 넣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장군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칼인가? 예, 이리 줘보게. 예, 정말 훌륭한 칼이구나. 장군, 말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어떠냐, 여포? 이 칼이, 칼집은 여기 있습니다. 7가지 보석이 박혀있지요. 좋은 칼이군요. 말을 보겠소. 예, 와, 아주 좋은 말이로군요. 장군, 이 자리에서 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시험해보게. 예, 그럼 잠시 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조조는 아직도 안 돌아왔느냐? 잠깐 타보겠다고 해놓고 어디까지 간 걸까? 장군 조조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 장군께 명검을 올릴 때부터 조조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놈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어. 말에 올라타자마자 이때다 하고 달아난 것 같습니다. 오, 조조 이놈, 내가 잘 봐주려 했는데 날 배반하려고 해? 이봐라, 아무도 없느냐? 예, 부르셨습니까? 조조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예, 즉시 조조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겠습니다. 장군, 조조가 집에도 없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놈은 쏜살같이 동문을 빠져나갔는데 병사들에게는 장군의 급한 명령을 받고 나간다고 했답니다. 교활한 놈의 얼굴을 그려 전국에 배포하라. 놈을 잡아오는 자는 제후에 봉할 것이고 목을 가져오는 자에겐 천금을 내리겠다고 써라. 그리고 이건 조조가 혼자 꾸민 일이 아니다. 틀림없이 패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놈들도 찾아내라. 예,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조를 체포하라는 명이 전국에 내려졌다. 멈춰라. 낙양에서 조조를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왔다. 얼굴을 확인해야겠으니 말에서 내려라. 이제 끝장인가? 이놈은 조조가 틀림없다. 낙양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 잡아라. 큰 놈을 건졌구나. 이제 평생 고생하지 않고 살게 됐다. 목을 베어 가져가도 천금을 준다고 했지. 좋아, 오늘 밤은 실컷 마시자. 얌전히 걸어. 실컷 마시자고. 우리도 내일부터는 남부럽지 않게 됐잖아. 조조, 당신은 낙양에서 동탁 장군의 눈에 들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이 꼴이 되었소? 날 잡았으면 그만이지. 그런 건 알아서 뭘 하려고? 나는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오. 왜 당신이 동탁 장군을 죽이려 했는지 알고 싶소. 그렇다면 들려주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고 살아온 가문일세. 내 주인은 단연히 한나라 황실이지. 그래서 황제를 제멋대로 패하고
포악한 행동을 일삼는 그자를 배려했던 거라네. 나라를 위해 놈을 죽이고 선조들에게 입은 은혜에 보답하려 했을 뿐이네. 천운이 따르지 않아 이렇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각지의 영웅들을 불러 모아서 낙양을 공략하여 당당하게 역적들을 차단하고 싶었다네. 하지만 실패도 각오한 몸. 더 이상 미련은 없네. 알았습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뭐라고? 어서요. 모두들 술이 된 지금 도망치시오. 그대도 동탁 장군에게 원한이 있는가? 원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저주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 그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면 자네도 위험할 텐데 저도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둘이서 천하의 의병들을 불러 모으지요. 오, 이런 곳에도 동지가 있을 줄이야. 그래, 그대의 이름은 진구, 자는 공대라고 합니다. 오, 공대 출신이구만.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죠? 알았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